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무기력, 우울.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기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기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상태입니다. 기가 일단 죽으면 나는 무엇도 할 여력이 없어. 나는 무언가 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 파워를 생산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똑같이 존중받은 아이와 만일 매일 무시를 당한 아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게 기가 살은 아이와 기가 죽은 아이입니다. 그럼 기가 살은 아이하고 기가 죽은 아이는 만일 둘이 대결을 했을 때 기가 살은 아이는 기가 죽은 아이를 때릴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머리를 콩 때려도 이 기가 일단 죽어있는 아이는 그걸 대항하지 못합니다.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요. 본인도 한 대 때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가 살은 아이가 기가 죽은 아이한테 무언가를 했을 때 폭력을 했던지 폭언을 했던지 그 말을 했을 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왕따가 시작됩니다. 왕따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동영상으로 찍겠지만 왕따의 시작은 아이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이 저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별로고 뭣도 별로고 이렇기 때문에 저 아이의 입성이 굉장히 별로이기 때문에 너는 무시당해도 돼 라는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아이들 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성숙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의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치 아이들이 너를 따돌렸기 때문에 네가 왕따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문제는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밟아도 돼라는 뉘앙스를 깔고 그 아이를 대합니다. 그러면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웁니다. 저 애는 우리도 밟아도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려도 되고 폭언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보인데 얘가 너무 모질라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얘가 치일 것 같으니까 학교에 임원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모자라는 아이가 선생님이 얘를 무시를 했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모자라지만 얘는 공식적으로 따돌릴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어. 이 경우는 엄마가 학부모 임원이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못했던 엄마가 임원도 아니고 막 이랬던 그 아이는 선생님 자체가 그 아이를 밟아요. 말로, 행동으로. 그러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밟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 따돌렸나 선생님이 먼저 따돌렸나 이거는 선생님이 바로 잡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가 왜 죽냐? 그럼 기는 왜 죽냐? 어디서부터 죽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거 하지마, 저리 가, 싫어, 미워,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매일 혼을 내잖아요. 그럼 아이가 기가 죽어버립니다. 기가 일단 죽은 아이는 선택장애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저렇게 해도 혼날 거야. 이 아이는 이미 방어벽이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이렇게 해도 혼나, 저렇게 해도 혼나니까 뭘 할 줄을 몰라져요. 그러면 왜 하지마, 저리가, 싫어, 미워, 막 너는 안 돼, 저리가, 이게 아이의 기를 완벽하게 죽이는 경우가 됩니다. 나르시스트 엄마 혹은 식상의 엄마들이 자기는 능력이 좀 크니까, 모든 걸 잘하니까 이 못하는 거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자기는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고 육아살림 경제를 모두 다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나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이 기본적인 거, 일상생활, 이 기본적인 것을 후순위로 봐요. 돈 버는 거에 최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뒀던 그 아무것도 아닌, 돈도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일이, 돈도 안 되는 그 일이 우리 아이를 기를 죽여버리는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기가 죽어버리면 불안합니다. 늘 불안이 장착이 돼버립니다. 안 될 거야, 불안해, 이것이 장착이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기초적인 거, 이 닦는 거, 세수하는 거, 밥 먹는 거, 밥 차리는 거, 이불 정리하는 거, 책가방 정리하는 거, 요런 거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미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관심이 가는 걸 먼저 해요. 그런데 그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각을 못해요.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그 일만 열심히 해요. 재밌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요. 그리고 일을 다 거라고 3번, 4번, 5번 얘기를 해도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무시를 해버려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 일단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자, 이 우울증이 오는 그 기전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았다, 그러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사소한 것은 전부 무시되었기 때문에 우울과 무기력이 왔는데, 자,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존중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정말 사소한 밥 먹는 거, 노는 거, 장난치는 거,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이슈가 되고 관심사가 되고 막 보고 싶은 것이 됩니다. 이 사소한 거의 차이는 누가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의 그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가 봐준다, 그러면 굉장히 아무 것이 아니라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자, 그럼 기를 살리는 방법은 뭐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주기, 웃어주기, 온전히 바라봐주기인데요.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온전히 바라봐준다는 건 뭐냐면,
내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또 내 눈은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야 빨리 숙제해. 야 얼른 해. 얼른 이따 가.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다른 데 있으면서 얘 보고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어린 사람이 이를 닦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대충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못하냐? 빨리 좀 해라. 너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냐?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율성만을 따지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는 점점점 더 기가 죽어요. 엄마로부터 그 살을 계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왔을 때만큼이라도, 우리 아이가 내 옆에 머무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다른 거 하는 거를 다 멈추셔야 됩니다. 이 능력이 많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온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하는데 내 온 신경을 다 집중해야 되냐? 나는 시간도 부족한데. 요런 입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기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요. 그런데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거 너무 잘했네. 야, 그렇게 하니까 너무 표정이 밝고 예쁘다. 정말 너무 멋있는데? 이는 자 봐봐.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위아래로 치카치카 하는 거야. 와, 잘 닦는데?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이 아이의 말을 존중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더라도 책 읽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책을 읽어줄 때 이 엄마는 글자를 봐라, 글자를 봐 이러거든요. 왜 너는 책만 보면 그림만 보냐? 그리고 이상한 말만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 그림만 보고 그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죠. 그 상상력을 차단해버렸을 때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역행하는 겁니다. 웃어줘요. 무조건 우리 아이가 나를 쳐다봤을 때 아이 컨택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식상의 엄마들이 돈 버는데 만약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돈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엄마 아빠의 경우에는 아이의 눈을 정확하게 컨택을 안 해줘요. 왜냐면 나는 다른 거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을 노력하다 보니까 이 돈을 매우 아끼면서 전략하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번 돈인 거는 맞지만 내가 벌은 그 돈을 나한테는 하나도 거의 안 쓰고 아이한테만 한 20-30%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의 역할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한쪽으로 편중된 부모의 입장에서는 돈을 아껴서 모아야 되는 게 중요해졌어.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잘 안 쓰니까 아이한테는 그래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한테 10만 원짜리 옷을 입힌다면
나는 3만 원짜리를 입혀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10,000원짜리 입으니까, 나는 10,000원짜리도 잘 안 사 입으니까 너한테는 그래도 해준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애들한테 입히는 옷을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입혀서 보낸다면 그 10만 원짜리 입은 아이들은 기가 살아있지만 내 아이는 3만 원어치밖에 기가 안 살아요. 그러면 엄마보다는 좋은 옷을 입혔지만 그 아이는 내가 그 아이의 기를 죽인 게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입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넘들 10만 원짜리 입힐 때 나도 8, 9만 원짜리는 입혀줘야만 우리 아이가 거기서 치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3만 원짜리 입혀놓고 왜 너는 가가 때렸는데 때려주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요, 만일 학교에서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수업이 있었어. 방과 후 수업이 있었어. 그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했는데 엄마가 강제적으로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하기 싫다고 아이가 서너 차례 이상을 말을 했는데도 엄마가 아이 의사를 무시하고 너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나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 좋은 상황에 그냥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본인이 엄마한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엄마가 안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엄마가 그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줘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할 만큼 해봤는데 그 아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그 수업을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 존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 올 때 그럽니다. 집에 와서 그럽니다. 엄마한테 앵냥냥냥냥냥냥 갔다 왔다요. 혀가 짧은 소리를 내요. 기가 사른 거예요. 기가 사른 겁니다. 그게 기가 사른 겁니다. 혀 짧은 소리를 내면 엄마들은 귀찮아요. 애기같이 너 지금 왜 그래? 이렇게 혼을 내요. 그런데 사실 그 아이가 기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은, 기초적인 힌트는 우리 애기가 나한테 앵냥냥냥냥냥냥 학교 갔다 왔다야 이렇게 이제 그 혀 짧은 소리를 한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기가 10 업그레이드 됐구나. 플러스 10이 됐구나. 이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놓고 너는 또 왜 초등학생이 코맹맹이 소리를 내냐 그러면서 혼을 내시면 실컷 살려놓은 그 기가 다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를 살리는 거는 매우 매우 단순한 것, 사소한 것, 돈이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기 살리기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거에 집중하는 엄마들은, 집중하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 돈 안 되는 거를 되게 경시해요. 그게 뭐냐면 집안이 청소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청소하는 거 무시하고 밥 먹는 거, 잘 차려서 먹는 거,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아이가 필요한 물건을 아이가 고르게 해주는 방법도 기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기가 죽은 아이들은 자기 것을 잘 못 고릅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엄마가 전부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전부 다 그냥 사줘버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그냥 딱딱 자기가 골라버려요.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쓸 거를 본인이 골라주는 방법이 기를 살리는 방법이고, 이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이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기가 죽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싫다면, 우리 아이의 기를 살려야겠다면 아이가 필요한 거, 양말, 팬티, 시계, 샴푸, 모든 것, 우리 아이가 쓰는 그 모든 것을 마트에 가셔서, 아이와 같이 마트에 가셔서 아이가 고르게끔, 내가 골라봤더니 이건 실패했어, 그러니까 너 이건 사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느낄 수 있게, 그 아이가 이 물건이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그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시거나 버리는 게 아깝다,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까놨으니까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이걸 써봤을 때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 고릅니다. 기가 죽어있는 아이는 못 골라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적에 다른 거에 비해서 2배나 비싸. 양말을 고르는데 3켤레에 10,000원짜리를 골랐어, 우리 아이가. 근데 옆에를 보니까 7켤레, 8켤레가 10,000원이야. 그러면 2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사는 게 어떠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기껏 골랐더니 엄마가 다른 거를 골랐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언제나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스퍼거의 성향이 살짝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스퍼거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 쓰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하게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길어져요, 말이요. 설명을 하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관성이 너무 지나친 경우가 되기도 하고, 아스퍼거이기도 하고, 편인일주의 성향을 가지기도 한 이 아이가, 마마보이인 이 아이가, 자기 의견을 낼 수 없는 기가 죽은 이 아이가, 그 아이가 고르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데 기껏 고른 거를 엄마 맘대로, 야, 이게 더 싸고 좋은 것 같아 라고 맘대로 골라버리면, 다음에는 그 아이는 고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아, 그래도 네가 골랐으니까 이걸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기껏 해서 내가 샀는데 애가 안 입는다고 고집 부리면 어차피 못 입을 그 옷을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애한테는 한두 번 입혀보지도 못하고 그 옷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던가 재활용 그 상자에다 넣어야 되죠. 그걸 생각해보면, 그렇게 버리는 걸 생각해보면 아깝지 않아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그냥 고르게 해주면 된다는 점이고요. 이 사소한 거, 돈 안 되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이면 거기서부터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만물, 생명체, 무생물체, 이 빛이 닿는, 빛과 어둠이 닿는 그 모든 것이 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 손이 닿아서 뭔가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부터 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박집들의 비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온갖 복을 다 갖게끔 태어난 그 경우는 제외입니다. 20%는 제외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대박집의 비밀은요, 사소한 거를 존중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대박집이 되는 거거든요. 자, BTS, 방탄소년단들이 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저도 물론 아미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박을 친 이유가 사소한 거,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걸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를 응원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매우 매우 대단한 것들, 우리가 모두 알아주는 그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대박을 칩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기가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쏠려온 팬들, 그 주변의 상황들이 서로 맞물려서 더 큰 것을 창조해내게 돼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어느 한계점까지 딱 왔다. 그러면 그 이자들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직접 벌지 않아도 이자만 막 몇 억씩 생겨가지고 더더더더 내가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써도 절대로 줄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한 오늘 우리가 해야 됐던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는 거, 옷 제대로 챙겨 입는 거, 아침밥 해주는 거,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한 거, 이 사소한 것들에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죠. 그 모든 태풍이 될 때까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소한 것을 대단히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고 길을 죽이는 그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왕따를 당하는 이유, 여기서 또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자녀가 기가 죽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합니다.